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군산 미 공군기지와 성주 미 사드 미군 기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미 군산 기지는 정전협정 이래 대중국, 소련, 러시아의 미국의 핵 전략 수행기지로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에 그 무인 정찰기를 군산에 배치하면서 그 위상이 더 강화됐다. 그리고 군산 미군 기지가 인도 태평양 지역 군사 작전에 기여할 수 있고, 특히 동북아의 정찰 핵심 기지로서의 위상이 강화됐다. 뭐 그런 식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성주의 사드 미군 기지도 중국이 대단히 경계했던 부분이죠. 지금도 경계해서 그 사드 기지가 중국의 이른바 그 군사 기지를 정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가능성을 들어서 한국의 보복 조치를 취했죠. 이른바 한한령인데 오늘날에도 그것이 완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만, 역시 그 미군 기지가 미국의 그 국익을 위해서, 미국의 그 세계 전략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것을 우리 정부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미군의 한국 그 기지의 역할, 이른바 핵 강대국에 대한 그 정찰과 공격에 대한 임무는 세계 주요 군사 전문지라든지 그런 데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정부는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또 학계나 언론도 침묵하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국민은 주한미군이 세계 핵전략을 수행하면서 이른바 강대국의 충돌 시 우리 한국이 그들에 의해서 핵전쟁의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일단은 행복을 보장해야 되는데, 주한미군이 세계 핵전략을 수행을 하면서 언제든지 한국 정부와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대국들에 의한 핵 전장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국민에 침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은 이재명 정부가 말로는 국민의 정부, 주권 정부 얘기를 하는데, 진정 주권자인 국민을 대우하려면 주한미군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는 미국의 세계 핵전략, 이 부분이 우리 한국과 한국 국민에게 어떤 영향과 피해를 줄 수 있나라는 것을 말이죠, 분명히 알리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라는 것은 도대체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연합뉴스의 그 무인 정찰기 관련 보도를 중심으로 군산 미군 기지와 그 다음에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주한 미군 군산 공군 기지에 배치된 무인 정찰기는 MQ-9 리퍼라고 하는 다목적 무인기입니다. 이 무인기는 과거에는 한국에 가끔씩 방문했었는데 지금부터는 상시 배치돼서 임무를 수행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무인 정찰기는 특히 서해에서 중국 감시 임무에도 투입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연합뉴스는 보도를 했네요. 그러면서 제7공군의 보도자료를 잘 보도해 줬는데, 이른바 그 MQ-9 무인기 작전은 인도 태평양 전역에서 정보 감시, 정찰 분야의 한미 공동 중요 임무를 지원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공동 중요 임무, 이것은 한미 동맹, 주한미군의 그 전략적 유연성에 의한 한반도 이외의 그 군사 행동에 대해서 한국을 그냥 완전히 끼워넣기로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연합뉴스기에서는 뭐 대충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히 끝냈는데 제가 이제 그 여러 가지를 좀 조사를 해본 결과 좀 더 그 심각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MQ 무인기 리퍼 무인기는 말이죠. 동부가 전체 감시 정찰을 하는 것으로 군산 기지가 그 네트워크의 핵심 허브로 일단은 미군에 의해서 이제 지정이 돼서 운영된다. 심각한 거죠, 그죠? 핵심 허브 기지다. 군산 기지의 위상이 아주 크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군산 기지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저는 그 경각심이 높아지는데 군산 기지에 대해서 만약 사태에 그 중국과 러시아가 공격할 경우는 그쪽 주민은 어떻겠습니까? 상당히 그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산 시민들은 뭐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은 이건 좀 21세기 주권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MQ-9 무인 정찰기는 말이죠. 물론 이제 북한과 중국의 양쪽을 견제하면 그 임무다 이렇겠습니다만은 사실은 미국이 볼 때 중국이나 러시아의 핵 위협, 북한의 핵 위협 어느 것이 더 심각하겠습니까? 러시아는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핵무기가 수천 개 됩니다. 중국 한 1000여 개 된다는 것이죠. 1000여 개 갖기. 북한은 뭐 몇십 개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역시 그 미국의 주 관심사, 이 무인기의 정찰 임무에 어떤 할당이랄까, 그것은 중국, 러시아 쪽 훨씬 더 커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참 심각한데 이 무인기의 성능, 기능 보면 말이죠. 참수작전에 그 동원될 수 있고 도발 원점을 정밀 타격하거나 일반 하늘의 암살자라는 별명을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서해 지역에서 중국의 이제 항공모함, 군함, 드론에 대해서 감시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그 베이징이 군산에서 한 1000km 정도 되는데 이 상하이라든지 말이죠. 주요 도시를 이 무인 정찰기에 작전 반경에 들어가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바짝 긴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 정부가 말이죠. 주한 미군의 역할에 대해서 중국까지 확대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과거에 한한령을 취했던 것처럼 말이죠. 이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군산 기지는 일단 한반도를 불침의 항모라고 하는데 그 핵심 거점으로서 이번에 이제 좀 더 위상이 강화됐기 때문에 지금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주목 경계해서 국민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될 겁니다. 그래서 군산 미군 기지에 대해서 말씀 나왔으니까 이 군산 미군 기지의 그 정전협정 이후부터 최근까지 역할을 잠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한 미군 기지의 군산 기지는 정전협정 직후인 1950년대 중반부터 일단 중국과 소련을 말이죠. 그 정찰하는 하고 그 다음에 유사시에 폭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이른바 미군 폭격기를 24시간 활주로에 대비시키면서 뭐 필요할 경우 핵무기, 군산 또 미군 기지에 당시 다량의 핵무기가 보관돼 있었는데 핵무기를 장착해서 폭격할 태세를 항시 갖추고 있었고 중국과 러시아, 소련은 거기에 대해서 항시 대비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 일입니다만은 당시에 우리나라가 주한미군은 대북용인 줄 알았는데 대북 군사 도발 억제용으로 알았는데 실제로는 중국과 소련을 겨냥했다.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 기록에 보면 1990년대 초 미군이 주한 미군의 그 보유할 전술 핵무기를 완전 철거할 때까지
다량의 핵무기를 보였습니다. 최고 뭐 1000발까지 갖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전술 핵무기.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많이 갖고 있었겠어요? 당시에는 뭐 북한 핵무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바로 이제 중국과 러시아를 일단 전면전 발생할 수 있게 타격하겠다는 그런 것으로 이제 갖다 대비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군사는 이제 그때부터 그랬고, 그때 보면은 역시 미국의 이제 세계학자락이 SIOP라고 전 세계의 그 미국의 핵 그 전략이었습니다. 그 싱글 인티그레이티드 오퍼레이셔널 플랜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미국이 말이죠. 전 세계를 어떻게 핵전쟁에 대비를 할 것인가 해서 이제 그 세웠던 계획인데, 거기에 이제 북한을 포함시켜서 주한 미군이 말이죠. 소련과 중국을 더 감시 견제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SIOP 그 전략은 이제 그 2000년대 초에 이제 일단은 해체가 되고, 이제 그 오플란이라고 말이죠. 그 오플란, 오퍼레이셔널 플랜이라고 하는데, 이걸로 이제 그 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도 역시 이제 오플란 계획에 보면 북한이 오플란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주한미군이 그 오플란 계획의 한 부분을 담당했다고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도 보면 미 군산 기지가 말이죠. 미 8 전투 비행단이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첨단 전투기와 함께 MQ-9 리퍼 무인기까지 이제 배치가 되면서 그 기능이 상당히 이제 강화됐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미 군산 공군기지는 역시 보면 스트라이크 엑시스, 즉 공격하는 말 핵심 축의 그런 기지로서 1970년대에는 핵무기 투발 임무에 동원 가능한 F4 계열 전투기까지 배치했던 그런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군 기지의 역할과 그로 인한 잠수적 위험성,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 정부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군산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정부가 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는 깊이 고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성주 사드 기지도 마찬가지죠. 사실 2016년 그때 성주에 사드 기지를 배치가 확정됐었는데, 성주에서 또 베이징까지 한 1000km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드의 이제 원격 레이더가 말이죠. 그 탐지 범위가 최대 2000km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 중국의 그 동해안에서부터 저 육지까지 내륙까지 다 사드가 이제 손바닥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정찰기를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엄청 경계해서 한국 정부 한국에 대해 엄청난 제재를 가했죠. 중국도 비겁합니다. 사드가 한미 동맹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사드 한미 동맹에 가면 미국을 조치를 취하지, 약한 고리인 한국에게 그 경제적인 타격을 줘가지고, 그때 중국에 진출했던 롯데, 현대차 등이 다 철수했잖아요. 문 닫고. 자, 이런 부분이 우리가 지금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데, 오늘날 트럼프는 뭐 주한미군 기지에 대해서 뭐 북한 억제용이라고만 얘기를 하면서 뭐 주둔비를 올려라, 미국의 쇠무기를 더 사가라 난리치고, 한국 정부는 또 거기에 대해서 그냥 꿀먹은 뭐처럼 말이죠. 일체 대응을 하지 못하고 뭐 좀 깎아주세요 뭐 이런 식인데, 한국 정부도 미국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주한미군이 중국과 러시아, 또 과거에 소련 등에 대해서 미국의 세계 핵전략 기지로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이른바 미국이 상한 말이죠. 대가를 지불하도록 요구를 하겠다. 주한미군이 북한 견제이라고 그러는데, 주한미군의 역할을 10으로 봤을 때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국력을 비교한다면 한 10대 8은 말이죠. 중국, 러시아용이고 10대 한 2 정도가 북한용 아니겠어요?
이렇다면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데 한국이 그 주둔 경비를 낼 것이 아니라 미국이 부담을 해야 되겠죠, 사실은. 이런 데서 얘기를 안 합니까? 한국 정부가 이 지금 과거 정부는 말이죠. 이거 어떻게 되면 그 주권자인 국민을 뭐 개돼지로 봤기 때문에 얘기는 안 했는데 보겠습니다만은 이재명 정부는 주권 정부, 주권자를 챙기는 말 정부 그 대통령 국민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군산과 사드 기지에 대해서 말이죠. 정확히 밝히기를 정말 촉구합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가 강대국의 무력 충돌 시 핵 정전태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 국민에게 일단 그 경각심을 일깨우고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같이 고민하고 또 미국과도 그런 거에 대해서 말이죠. 공개적으로 논의해서 일단은 합리적인 주권국가 간의 관계로 갈 것을 희망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